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주 2022년 LG OLED TV 신제품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죠. 저희가 발표 당일 서둘러 소개하다 보니 빠뜨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OLED 에보 패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정보를 모두 한데 모아 2022년 LG OLED TV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라인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라인업에는 아래로부터 A2, B2, C2, G2, G2, R1이 존재하는데요. 올해에는 42인치, 97인치가 새로이 추가되어 총 21종의 제품이 발매됩니다. 특히 97인치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요. 이는 경쟁자인 삼성 98인치를 압도할 수 있는 화질 때문이죠. 단 2배 가까이 할 가격이 걱정됩니다. 각 라인마다 발매하는 화면 사이즈가 다른데요. 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패널이죠. OLED는 라인별로 패널과 스펙 그리고 디자인에 차등을 두는데요. 먼저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C2와 G2에만 신형 OLED 에보 패널이 쓰이고 나머지는 일반 패널을 씁니다. 이 OLED 에보 패널이 2021년 버전이 아니라 모두 2022년 버전입니다. 즉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OLED X 패널이 곧 2022년 OLED 에보 패널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G2에는 올해 OLED 에보 패널을 쓰고 C2에는 작년 OLED 에보 패널을 써서 화질에 차등을 둘 것이라 말씀드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올해에도 C2와 G2의 화질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만 C2에도 2022년 OLED 에보 패널을 씁니다. 그렇다면 C2와 G2의 화질이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G2에는 브라이트 부스터 기술을 써서 밝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현재 생산되는 OLED 패널 또한 밝기를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명, 즉 번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밝기를 적절하게 억제하죠. 특히 48인치와 같이 PC 모니터로 많이 쓰이는 제품은 번인을 우려해서 밝기를 더욱더 낮춥니다. 그렇다면 G2는 어떻게 밝기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히트싱크, 방열판입니다. 히트싱크는 그래픽카드와 같은 PC 부품에 많이 쓰여 잘 아실 거예요. 이걸 써서 발열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G2의 화면 밝기를 번인의 우려 없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소니의 A90J가 OLED 패널에 이 히트싱크를 써서 밝기 최고 스펙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에는 G2가 이 방식을 쓰네요. 현재 예측되는 바로는 G2는 1000안시, C2는 900안시 수준입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품이 출시되어 측정해봐야 알 수 있겠죠. 또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요. 42, 48C2의 경우에는 패널은 OLED 에보가 맞지만 밝기는 900안시보다 낮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제품은 PC 모니터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밝기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LG OLED TV의 HDMI 2.1 대역폭이 드디어 48kbps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하피TV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전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40kbps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건 HDMI 리시버 칩셋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드디어 HDMI 2.1 풀 스펙인 48kbps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40kbps 버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4K TV의 경우에는 48kbps로 확장되면 4K 120Hz 출력 시 4대4 12비트 출력이 가능한데 그런데 아직 OLED TV가 12비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8K TV의 경우에는 혜택이 좀 더 늘어납니다. 압축 기술인 DSC를 쓰면 더욱 확대되죠. 따라서 실사용 시에는 종전과 차이는 없으나 향후 대역폭을 많이 쓰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반가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소비자가 눈치채기 힘든 스펙까지 LG가 꼼꼼하게 잘 챙기네요. 이 점은 칭찬합니다. 2022년 OLED TV 무게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과거 65C1 무게가 32.7kg이었는데 올해 65C2의 무게는 18.1kg, 무려 45%를 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전엔 일부러 무게추라도 넣은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2022년 OLED TV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C2는 이렇게 가벼워졌지만
G2는 추가된 히트싱크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10.2mm에서 6mm로 줄였다고 하네요. 이는 올레드 X 패널이 6mm 베젤에서 4mm로 줄인 것을 반영한 결과겠죠. 여기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소소한 변화점을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알파9 5세대 프로세서. LG가 자랑하는 알파9 프로세서가 5세대로 진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HDR을 더욱 강조해주는 톤 매핑 기술인데요. 이번에 적용된 다이나믹 톤 매핑 프로는 기존 576개 존에서 5000개로 늘려서 보다 촘촘한 매핑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패널 밝기 향상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화질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사운드를 7.1.2 채널 서라운드로 확장해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A2와 B2 라인업에는 종종과 마찬가지로 낮은 버전의 프로세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둘째, WebOS 22. WebOS가 버전을 의미하는 숫자에서 연도를 의미하는 22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OS 자체는 크게 변한 부분이 없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멀티 프로필입니다. 계정을 가족별로 분리하고 또 비밀번호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설정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는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지만 넷플릭스는 아이들이 못 보게 하고 싶기도 하죠. 이런 경우 멀티 프로필을 사용하면 가능해집니다. 편리하네요. 세 번째, 룸투룸 쉐어. 거실 LGTV에서 보던 영상을 안방 LGTV로 그대로 이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TV 간 미러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능이 흥미로운 것은 외부 입력에도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은 게임기를 거실 TV에 연결하고 실제로는 안방 TV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이 쓰게 될 기능 같습니다. 넷째, 스위블 스탠드. G2의 경우 지난해에는 갤러리 스탠드가 추가되었는데 올해 좌우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 스탠드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와이파이 6. 확정은 아닌데요. 2022년도 모델부터는 와이파이 6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스펙은 국내 판매가 시작되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OLED TV의 장점은 최신 스펙은 거의 모두 쓸어 담았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죠. 먼저 유선 기가비트 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TV의 와이파이는 설치 장소에 따라서 무척이나 잘 끊기는 장소도 있죠. 이때는 유선 랜을 써야 하는데 정작 TV가 아직 기가비트를 지원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리고 USB 3.0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2년 TV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LG OLED TV의 고질병은 WebOS의 반응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점이에요. 특히 애플 TV 플러스와 같은 특정 앱은 답답할 정도로 느리죠. 또 설정 메뉴를 불러오는 속도도 늦어서 속이 터집니다. 일단 AP와 램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애플 TV 4K를 사용하면서 속도의 쾌적함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2022년도 모델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리뷰 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 TV 신제품은 1월 CES에서 발표됩니다. 대개 2분기인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매를 시작합니다. LG도 연해와 같이 3월에 국내 출시를 발표할 것이고 3월에 C2를 먼저 발매하고 이를 이어 4, 5월경에 G2 발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반갑게도 국내 판매 가격을 20% 정도 낮췄지만 올해에는 아직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유사한 가격에 판매할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와 다른 점은 삼성전자가 OLED TV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는 점이죠. 서로 디자인과 화질의 우위를 강조하며 싸우겠지만 소비자는 결국 가격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는 가격 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OLED TV 구매 적기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OLED TV를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요. 1년마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차이로는 화질과 품질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질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3년 주기가 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C1과 G1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TV의 발매 주기는 다소 독특하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이나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판매를 시작하죠. 그런데 TV는 발표 후 3개월에서 5개월 후에야 판매를 시작합니다. 발표만 일찍 하는 것이죠. 따라서 TV의 판매 주기는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실제 발매를 시작하는 6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TV 업계는 보통 발매 후 6개월간은 가격을 유지하다 연말인 12월부터 세일을 시작하고
1월 이듬해 신제품을 발표하면 가격을 더욱 다운시켜 판매하죠. 따라서 TV의 구매 적기는 12월에서 2월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저렴해요. 따라서 1월인 지금 C1과 G1은 구형이 아니라 현역입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니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TV를 한 번 구매하면 오래 써. 그래서 무조건 구입 당시에 화질 끝판왕을 사야 해. 이런 마인드의 소비자라면 기다리셨다가 G2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히트싱크를 쓴 올해 G2는 뭔가 달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하피TV는 올해 OLED TV 리뷰를 빨리 준비해 볼 생각인데요. 지난해에는 C1 모델을 리뷰용으로 구매했죠. 올해는 G2 모델을 리뷰용으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또 만약 98 G2가 괜찮은 가격에 나온다면 집에 쓰기 위해 구매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리뷰어라지만 매해 이렇게 TV를 구매하는 것은 출혈이 심하죠. 그런데 제품을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고요. 사실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으니 일부 제품은 대여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LG OLED TV의 경우에는 대여를 기대했는데 기다리다 결국 해를 넘겨버려서 저희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올해 하피TV는 LG OLED G2와 삼성 OLED TV를 각각 구매해 가감없는 리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